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의 비전 토론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5분 동안 오늘 그러니까 이 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있었고, 뭐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시기에 지난번 출마 선언은 다 했지만 그러면 내용 이 사람들이 왜 출마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이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출마분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감독님 그 혹시 영상이 있으면 짤막짤막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한동훈 후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입니다. 어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할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오직 승리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외연 확장하겠습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장 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정책중심 기구로 재편해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정치 개발 역량 강화하고 보수 정책 전문가들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실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당을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에 국민의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 저는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생입니다. 요즘 다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당이 그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붙박이 당원, 그리고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 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영상 좀 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조화로운 생태계 하면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꼽습니다. 이 공원도 과거 한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목장주들이 자기의 가축을 보호하려고 늑대들을 마구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모든 풀을 뜯어먹고 숲과 강이 메말랐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늑대를 방면하니까 사슴이 물러나고 숲과 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늑대의 기적입니다. 우리 당에 정말로 사슴을 쫓 네, 오늘 후보들이 5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 타임이다라는 이야기. 원희룡 후보는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는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나경원 후보는 5선 수도권 원내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보수의 창조 파괴와 대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각각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후보들 간에 지금 공방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예, 공방이 치열했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이 비전 발표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분위기는 잡혀 나가고,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더 이상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뭐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저희 캠프 관계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 네. 뭐 이런 거는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그런 대응만 하고 캠프 관계자들도 굳이 그런 치고받는 공방전은 하지 말자. 한동훈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캠프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만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아마 토론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치열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지원님이 이제 거기에 상황 실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 쭉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참 좋긴 하지만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되고 나면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좀 보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20년간의 사적 인연도 소중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공적 관계에서 그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거니까요. 아마도 전당대회가 끝나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과 그 만나는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명히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관계로 재정립하겠다 하는 건데, 근데 원희룡 후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민심과 좀 동떨어진 어떤 결정을 해 나갈 때는, 근데 원희룡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레드팀 만들어서 팀장이 돼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사실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당정 관계 있잖아요. 네. 실제 4명의 후보들을 얘기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럼 솔직히. 비슷비슷하죠. 50보 100보예요. 네. 그냥 저기 뭐예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오다 받고 그냥 그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던 그건 그냥 무시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죠. 또 뭐.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 약간은 50보 100보의 차이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배신이나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런 설전을 벌일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또 그 좀 더 안정감 있게 그 움직여야 된다.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들 캠프에서도
유념해서 그런 거를 청취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좀 언행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저는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야 뭐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김태흠 충남지사나 이장우 지금 저 대전시장이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좀 한 후보를 좀 비판하는 왜 나왔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들 자꾸 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당에 또 지금 이철우 후보는 지사는 이번에 뭐 안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뭐 저희도 뭐 그렇게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거의 뭐 맹비난을 하고 심지어 폄하하고 뭐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좀 하여간 참는다 뭐 하여간 뭐 인내 이거 인내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참 그래요. 지금 보면 저만 해도요. 저만 해도 무슨 고정 출연했던 몇몇 방송에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좀 나오지 말아달라. 그래요? 제가 몇 군데서 잘렸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현정님은 위로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몰랐어요 지금. 그리고요, 저는 뭐 캠프에서 뭐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토 달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그때 뭐 다시 보죠. 그러고 그냥 끊었는데, 그런데 캠프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패널들도 있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평론가로서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기준 속에서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패널들도 뭐 왜 한동훈 편드는 패널만 출연시키느냐 뭐 또 이런 항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캠프 소속 직함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오지 말라 뭐 이런 통보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시도지사는 지금 아무래도 지방 행정에도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노골적인 그 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 대통령도 발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도 지금 엄정 중립 표방하면서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 안 하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시도지사 정도 되면 당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중진급인데 그러면 이게 그 당의 화합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물론 뭐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태흠 충남지사나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그렇게 지금 당 비판할 처지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지금 했으면 지금 대전시에서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잖아요. 좀 빵서간이에요. 그리고 충남도 이번에 뭐 역대급 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충남 딱 3석권 졌네요. 근데 본인들 아무 책임 없나요? 지금 당 소속으로 해서 당선된, 지금 제가 듣기로 충청 지역 지금 3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후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특히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오송 참사 뭐 등등 있었고, 지금 충남도 그렇고요. 지금 대전도 그렇고, 이제 이 지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좀 열심히 잘 하고 성과를 좀 올려야지만이 이것 또한 같은 공동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무슨 뭐 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저는 여기에 가세하는 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가 뭐 그런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뭐 무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괜히 뭐 대응을 해서 그걸 키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무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인천시당 초청 뭐 그게 있어서 가는데, 가는 김에 또 유정복 시장 예방해서 또 티타임을 하기로 했고요. 또 금요일에는 아마 오세훈 시장과 조찬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 계좌를 오늘 열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후원의 계좌를 딱 오픈을 했는데 원래 후원 계좌가 이게 상한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후원의 계좌를 오늘 9시에 딱 계좌를 공개하자마자 8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얼마를 거뒀냐면 1억 7,749만 1,377원. 이게 이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20%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7,749만 원이 모금이 돼서 평균 후원액이 이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뭐냐면 1인당 9만 9,047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후원자 10명 중에 9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총 후원자 수가 1,79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만 원 이하 대부분 다 10만 원 이하 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이 10만 원 이하. 여러분들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때 네. 전액 환급이 됩니다.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게 좋고요. 이게 왜 1억 5천인데 1억 7,700이 됐냐면요. 1억 5천이 되면 딱 마감을 해야 돼. 계좌를 그냥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네. 빛의 속도로 들어오니까 이게 딱 하고 계좌를 막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2,700만 원 정도가 오버가 된 건데 이거는 그래서 선관위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괜찮다. 20% 내에서는 뭐 이런 거다. 뭐 언젠가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이렇게 또 빛의 속도로 뭐 바로 이 차단. 빛의 속도로 했는데 2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한 몇십 초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은 이틀이 걸렸잖아요. 이재명이요. 네. 2022년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2시간 만에 1억 5천. 2시간 참. 2시간 만에 1억 5천만 원. 예, 2시간이고 이준석이 2021년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뭐 30대 열풍을 일으킬 때 그때는 며칠 만에 마감이 됐냐면 3일 만에. 3일 만에. 네, 그것도 보수 정당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그때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야, 이 또 시간 경쟁이 재밌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요번에 이제 8월 이재명이 전 대표가 됐잖아요. 네. 출마 선언하고 후원의 계좌 트잖아요. 네. 그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동훈은 8분인데 우리는 뭐 7분으로 하자. 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개딸들이. 슬쩍 우리 계좌를 갖다 거기다 그래갖고 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한동훈 이게 이제 1억 5천만 원 이게 딱 차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러닝메이트들이 속된 말로 지금 논하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단톡방에도 많은 분들께서 아니 내가 딱 대기하고 기다렸는데 딱 눌렀더니 차탈하고 다시 돈이 안 들어가더라.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장동혁 의원도 꽤 빨리 그렇죠. 마감을 했고 지금 박정훈 지금 이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후원 계좌가 있고 네. 진종호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아마 파트너들이 꽤 이제 되는데 다른 후보들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 뭐 저희가 소식을 뭐냐면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 다른 후보들은 뭐 후원금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만 일단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도 알면 알려드릴 텐데 근데 아직 안 찾는 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찾으면 뭐 발표를 했을 텐데 근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8분 50초. 그렇죠. 8분 50초. 이게 뭐 400m 달리기도 아니고 이게 은행 계좌에 거의 1억 7천만 원이 단 8분 50초 만에 그것도 고액이 아니라 지금 전부 다 10만 원 이하가 9명이 10만 원 이하에 지금 후원을 하셔서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땐 참 흐름이 흐름이 대단해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동훈을 향한 이런 대중적 열망 이거를 오늘 이제 이 후원금 모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럴수록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저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도 보면 후원금 모집하는데 뭐 후보들이 엄청
이 힘을 쏟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누가 많이 모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거 운동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억 5천만 원이면 이게 이 정도로 쓰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요, 이제 이 매출 후에 그 책임당원 명부를 이제 교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를 5번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 예, 그렇다면서요. 문자를. 이게 통신사만 논한다면서요? 야, 근데 문자 비용이요. 예.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당 400원인가? 뭐 하여간 뭐 그래갖고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이게 있어요. 뭐 문자 한번 보내는데 뭐 그 80만 명한테 보내려면요. 그게 8천만 원 든다고 제가 네, 기사 그러니까요. 본것 문자 같은데. 발송 비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예. 이번에 아마 당에서 안내 문자 한 번 보냈는데 이게 80만 명 뭐 보냈는데 돈이 뭐 8천만 원인가? 네. 뭐 그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자 하나에 뭐 지금 300~400원씩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신사들만 놀았어요. 예, 이거 아주.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그래서 요새 보면요. 선거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돈 먹는 하마가 문자 발송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이게 지금 온라인 선거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뭐 프랜카드 붙이고 뭐 이런 집회하고 이런 건 돈을 안 들지만 이 문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이게 선거 아마 이 때가 되면 통신사들이 아주 논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보면 돈이 많으면 또 많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한돼 있나요? 그게 뭐 문자 발송 횟수는 5번까지. 5번까지. 예, 이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럼 추가하면 뭐 또 5번 채우는 또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담되죠. 그거. 예, 5번 꽉 채우려면요 부담됩니다. 예. 이거 참. 네, 어쨌거나 8분 50초 만에 1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됐고 2년 전에 이재명이 2시간 걸렸다는 거. 아마 이재명이 이번 주말 하면서 또 후원금 거둘 것 같은데 얼마나 또 많이 올렸지 아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빨리 모금하는 이 대결도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희 한동훈 그 유튜브 개설을 했는데 네. 지금 구독자가 뭐 3만 몇천 명이 됐는데 우리 어벤져스 독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한번 방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셨으면 그 영상 좀 어떻게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영상 요새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 각종 언론사에서 그 인터뷰한 영상들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사실 그거는 보면 또 그쪽으로 가서 보는 분들이 많고. 물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링크만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쪽 해당 언론사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반영되는 거고 그 자체 생산한 거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번에 우리 아마 어느 분이신가요? 그 아마 아주 자세하게 좀 제안을 주셨는데 뭐 기타 치는 거, 그렇죠. 뭐 피규어 하는 거, 뭐 이런 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후보들 진영에서 요즘은 짤 전쟁이 같습니다. 1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 지금 뭐 나경원 후보가 지난번 그 총선 때 그걸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고요. 지금 또 원희룡 후보도 꽤 그걸로 많이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 짤 전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댓글창 보니까요. 장동혁 의원 후원 계좌도 마감이 됐다. 마감이 됐다. 장동혁 의원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주호님도 한번 뭐 상황실장 한번 후원 계좌 그거 없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 만들지 그랬어요. 예.